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습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노로에이시로 지음 신찬 옮김 꿈지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도, 연애도, 동료와의 관계도 저 사람은 재미있어 라는 평판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잘 풀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 낯을 가리는 사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48가지 말습관의 법칙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운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클라이언트에 맞춰 말하는 방식도 이야기 내용도 달리 한다고 합니다. 의견을 말할 때도 있고 숨길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면 말을 꺼내지만 상대방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동조나 지원을 원하는 눈치면 그걸로 좋습니다 하고 단박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수나 빠진 부분만 살펴보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대화의 달인이 되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심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나 기호, 성격을 관찰하고 판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을 주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남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흘려듣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주어로 삼아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뭐뭐뭐뭐여서와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벌써 여름인가요? 계절을 앞서가시네요. 이처럼 상대방이 주어인 질문을 한 후 그 반응에 다소 크게 리액션을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이야기에 진전이 없으면 또 다른 주제를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지러질 듯한 리액션을 보이면 상대방도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요컨대 상대방의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답은 하나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을 즉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난해하고 시답지 않아도 혹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귀담아 듣습니다.
딱딱한 회의 자리건 편안한 회식 자리건 친구와 놀 때건 아이나 어른이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아도 대답은 맞아요부터 시작합니다. 반론을 해야 한다면 일단은 맞아요 라고 말한 뒤에 그렇지만 저는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이 옳아요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고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와 같이 양쪽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틀렸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고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 배려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과 1년 후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지금은 오답이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모른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답변은 정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자기소개로 과거 1년 이내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 만난 사이라면 상대방에 맞춰 화제거리나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면일 때 자기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는 알아두면 덕이 되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남녀 관계에서도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비즈니스라면 대개 지금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 실적을 말할 때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거래처를 언급할 때는 물론이고 잘 알려진 프로모션이나 프로젝트도 과거 1년 이내의 것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규칙을 깨고 과거의 영광을 주절거리는 자신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지만 2년 전, 3년 전 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듣는 쪽이라면 그 후에는 별로 한 게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과합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만큼 더 씁쓸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시 실적 자랑은 과거 1년 이내로 과거의 영광보다는 최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싹싹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는 게 많아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아는 이야기야 라며 말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결론이 예상되면 더 이상 듣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알아도 잠자코 있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조작법이지만 초보자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것도 몰라요 라며 핀잔을 주거나 그런 거라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야 할까요? 효율적으로 보자면 말을 끊는 게 맞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보는 듯한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쩌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히 알았다, 어쩌다 알게 됐다 등의 말을 먼저 하면 절대로 깔보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아니 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겸손함이며 상냥함입니다. 아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웃어 보이거나 놀란 얼굴로 결론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정도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의 테크닉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상냥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면 마법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음과 같이 말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키워드는 솔직히 말해서요, 상담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려면 이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는 물론이고 중요한 미팅 자리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전부 다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부장과 독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 같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또한 의견을 말할 때 문턱을 낮추는 마법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결론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생각났는데요. 정리된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위축될 때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말하면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되면 곧장 물러설 수 있어 말할 때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아닌 일반론임을 강조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흔히 뭐뭐 하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의견을 말할 때 반발이 있겠다고 싶으면 주어를 감추고 일반론임을 강조해서 말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발을 사지 않도록 반론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분명 그렇긴 한데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최선이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요는 부정의 뉘앙스를 줄이는 키워드입니다.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네요 등도 있습니다. 설령 속으로는 반대하더라도 발끈해서 곧장 반론하면 서로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이런 마법의 키워드를 쓰면 정반대의 의견이라도 의외로 쉽게 받아줍니다. 미움 사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아는 지식을 말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요. 우연히 들었는데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지인 중에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지식을 말하거나 아는 체 할 때는 자신을 높여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라며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 어쩌다가 라는 키워드를 섞으면 그 지식을 모르더라도 별로 문제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할 때는 남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마법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소한 이야기도 듣기 좋게 말하는 힘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 습관만 바꿔도 인생은 훨씬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 습관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몇 번이고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